어머니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동생을 제가 왜 죽여요? 태호 아빠를 죽인 진짜 범인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효시민의 각자 도생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잔뜩 생기실 거예요. 최명희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최명희는 그걸 가지고도 괴로운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꺼내놓지 못했던 건데요. 거짓말 마라. 내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네가 네 손으로 동생을 죽일 수 있니? 하지만 최명희가 가지고 있는 증거에는 치명적인 빈틈이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최명희가 강진범을 오해한 거였습니다. 이게 전부 최고모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 예고편에서 염진수가 강태민에게 모든 비극이 최명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염진수의 궤변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였습니다. 남 탓을 그런 식으로 하면 세상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염진수가 강태민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강태민이 장숙향의 모든 직무를 해임시켰기 때문이었는데요. 강태민이 이제야 장숙향의 잘못을 멈추고 태산을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나섰습니다. 장숙향이 지금까지 해왔던 횡령과 비리는 장숙향의 지시를 받아 염전무가 한 짓이었는데요.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불법이고 범법이었습니다. 그래놓고 모든 것이 최명희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는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염전무가 그런 말을 한 이유를 알면 정말 뻔뻔함에 어이가 없어서 쓰러질 지경이 될 것 같아요. 최명희는 무능력하고 유약한 강진범보다는 태호 아버지 강준범이 태산의 후계자로 훨씬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진범이 아니라 강준범을 후계자로 내정했던 거였는데요. 그게 태산을 위해 가장 좋은 결정이라는 것에 의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장숙향과 염진수였어요. 장숙향은 강진범한테 들러붙어서 언젠가는 태산의 주인이 되는 날을 꿈꾸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강진범이 아니라 강준범이 태산의 후계자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였습니다. 아무리 강진범을 닥달해봤자 강진범은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하면서 구둣방으로 기어들어가려고만 했죠. 그대로 물러서기에는 장숙향의 욕심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염진수와 손을 잡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기로 작정한 건데요. 염전무, 우리가 살 길은 이제 이것밖에 없어. 당신 아들한테 태산 물려주고 싶지 않아? 염진수가 장숙향의 욕심에 가담한 것은 강태민에게 태산을 물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염진수는 강태민을 강진범의 아들로 키우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그래도 자기 핏줄이 태산의 회장 자리에 우뚝 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할 것 같았거든요. 네, 사모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대관령 사고의 뒷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그날 준범이를 쫓아간 건 제가 아닙니다. 그날 장숙향이 저한테 차키를 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차키를 내줬는데 그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차가 그날 거기에 갔다는 건 저도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었어요. 장숙향은 강진범의 말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장숙향이 가지고 있던 증거는 강진범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이었거든요. 블랙박스 영상에는 강진범의 차가 강준범의 차를 위협해서 사고를 내는 장면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명희도 강진범이 회장이 되기 위해서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했던 건데요. 하지만 강진범의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강진범이 아니라 염전무였다는 사실은 최명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이었어요. 그것들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그날 사고를 낸 사람이 저라고 덮어씌워서
동생을 죽인 천벌받은 죄인을 만들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장숙향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회장이 되면 모두 다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도 너무 무서워요.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며 오열을 하는 강진범을 보고 최명희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강진범도 최명희의 아들이잖아요. 내 작은 아들을 죽이고 큰 아들을 이렇게 고통 속에 살게 만든 것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다짐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최명희가 가진 증거를 가지고도 대관령 사고가 염전무가 저지른 짓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는 없었던 건데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것들이 웬만한 방법으로는 절대 자기 죄를 실토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다. 모든 일을 지휘할 사람은 당연히 강태호였습니다. 할머니, 저만 믿으세요. 제가 우리 부모님 해친 놈들 확실하게 잡아넣겠습니다. 강태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진실이 확실하게 밝혀질 때까지 몰아붙일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확실해졌잖아요. 이미 표적이 정해진 이상 궁지로 몰아넣게 되면 뭐라도 나올 게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염전무와 장숙향을 한꺼번에 올가맬 함정을 계획하기 시작했는데요. 두 사람을 동시에 잡을 함정의 무대는 검찰청이었습니다. 장숙향과 염전무는 강태호의 고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했는데요. 염전무는 이미 검찰에서 물어볼 질문 리스트를 뽑아서 장숙향에게 연습을 시켜놨습니다. 아무 말이나 했다가는 그게 나중에 재판에서 아주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상당히 신중하게 했어야 했는데요. 뭐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해야 돼? 강태호 그 놈 때문에 내가 진짜 짜증나 죽겠네 그냥. 장숙향은 염전무가 하는 잔소리를 들으면서 신경질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숙향을 그대로 뒀다가는 또 무슨 망발을 짓거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염전무는 장숙향 옆에서 끝까지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사모님, 페이퍼 컴퍼니로 횡령한 걸 절대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거 인정했다가는 우리 둘 다 큰일 납니다. 꼭 명심하셔야 해요. 장숙향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사용한 거라며 아주 당당했잖아요. 태호한테도 당당하게 그런 말을 했는데 강태민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걸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는 장숙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염전무는 긴장에 끈을 늦출 수 없었는데요.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장숙향 씨만 안으로 들어오시죠. 강태호의 계획을 들은 박 검사는 장숙향을 잡아넣고 큰 건을 올려서 승진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장숙향을 잡아넣을 소스를 제공한 것도 강태호였기 때문에 장숙향과 염진수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검사를 같은 편으로 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 일인지를 이제부터 증명할 차례였습니다. 장숙향 씨, 당신 명의로 된 페이퍼 컴퍼니에 회사 자금이 흘러들어간 거 우리가 전부 확인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 인정하십니까? 박 검사는 장숙향에게 일단 횡령 혐의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건 염진수가 미리 말해줬던 질문 리스트에 이미 있는 거였어요. 장숙향은 염진수가 준비해준 대본대로 대답을 했는데요. 그건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강태호 실장이 지시해서 그랬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박 검사도 이미 장숙향이 발뺌할 거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횡령 혐의는 장숙향을 낚으려는 미끼에 불과했거든요. 계속해서 비리와 횡령 혐의에 대해서 물어보자 장숙향은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와서 박 검사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어요. 그러자 박 검사의 표정이 한순간에 차갑게 바뀌었는데요.
이거 지금 비리 혐의가 문제가 아니구만. 장숙향 당신 사람 죽이라고 지시했어? 순식간에 달라진 분위기에 장숙향은 완전히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염진수가 준비해준 예상 질문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게 무슨 소립니까? 제가 왜 사람을 죽여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장숙향은 일단 발뺌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다른 방에서 조사받고 있는 염진수가 다 불었어. 당신 지시를 받고 대관령에서 강준범 부부를 죽였다고 했다는데 이거 사람 죽이라고 사주한 거잖아 지금. 장숙향은 순식간에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그 사건은 염진수와 자기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고 했던 비밀이었는데 그걸 염진수가 먼저 실토를 해서 자기한테 모든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순간적으로 장숙향은 그걸 염진수에게 덮어 씌워야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거 염진수 그자가 혼자 한 짓이에요.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요. 그날 강진범 회장의 차를 훔쳐서 나간 거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사실 염진수는 끝까지 장숙향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때 염진수의 방에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다른 검사가 장숙향의 녹취 파일을 들고 들어와서 틀어줬는데 놀랍게도 염진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장숙향의 증언이 들어 있었습니다. 염진수는 장숙향이 이미 염진수의 죄를 자백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장숙향에 대한 증오보다는 이게 강태호와 최명희의 함정이라는 사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염진수와 장숙향을 따로 조사했던 것이 장숙향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덫이었던 거죠. 장숙향과 염진수의 자백으로 강태호가 드디어 부모님의 억울한 한을 풀어줄 수 있게 될 것 같네요. 죄를 지은 자들이 하루빨리 천벌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